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조금씩은 이방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딱 적어두고 살았다기보다는 부유하듯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학교에는 비밀로 해줘. 나는 고아가 아니야. 12살의 그녀는 반장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 자기를 찾아온 성준에게 부모의 부재를 들켰습니다. 소녀는 보육원에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배고픔으로 가득한 방에서 태엽이 멈추면 빛과 멜로디가 사라지는 스노우볼을 안고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성준은 그녀의 잘못되면 자기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성준은 자신의 깨와 손이 닿는 대로 라면과 쌀, 치약, 연필, 지우개,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적은 노트를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낮에도 방 같은 공간에 배달했습니다. 물품 중에는 장롱에 고이 모셔두었던 아버지의 일체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고는은 혼자 있는 시간에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찰칵하는 순간 지붕 아래 옷장 뒤편, 빈병 속에 숨어있던 빛이 피사체를 감쌌습니다. 고는은 빛이 달리와 피사체를 감싸는 모습을 담아내는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추운 것이 싫고 무서워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지도 몰랐다. 사진을 찍을 때는 빛이 모여들었으니까. 30살을 넘긴 어느 날 두 사람은 작가와 인터뷰 기자로 만났습니다. 사진작가에게 질문을 던지는 성준은 오래전 자신이 건네준 카메라가 한 소녀의 생명을 건졌으며 그녀는 분쟁 지역의 고통과 슬픔을 세상에 전하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날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수십 년에게 닿지 못할 편지를 썼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이미 나를 살린 적이 있다는 걸 너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 그놈과 성준의 이야기는 시리아로, 우크라이나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으로 연결됩니다. 그녀는 레스보스 섬의 난민촌에서 살마라는 어린 여성에게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악착같이 자신의 삶을 지킨 것처럼 살마도 영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살마는 우크라이나의 기후에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두려움에 들던 임신한 여성 나스차 이야기를 전해듣습니다. 살마는 나스차를 구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합니다. 빛과 멜로디는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분쟁 지역과 난민촌에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삶의 뿌리 뽑힌 채 낯선 땅에서 타인의 선행에 하루치의 삶을 맞게 한다는 점에서 조혜진 작가의 또 다른 소설 로귀안을 만났다와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로귀안이 또 다른 로귀안, 즉 처음에 그는 그저 이니셜 L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름을 주고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조혜진 작가는 다른 소설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발로 뛰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런던을 방문하고 종군 기자와 PD,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자료조사와 함께 관련 주제의 도서를 탐독했습니다. 작가의 말에 소개된 책 중에 저도 읽은 적이 있는 스베클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와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을 발견했습니다. 알렉시에비치는 인터뷰를 통해 생명을 낳아 기르는 존재인 여성성을 파괴하는 전쟁의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전쟁과 테러, 폭력이 여자의 얼굴을 한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조혜진 작가가 타인의 고통을 깊이 있게 읽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수전 손택은 고통이나 슬픔의 제물, 즉 이미지가 가행 소유되면서 더 이상 교훈이나 본보기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작가도 이 부분을 고심한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사진을 위해 한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 온 건지도 모른다는 자각으로 이어졌다. 구원이 불가능한 세계를 편집한 것에 불과한 사각형의 파일 하나 혹은 종이 한 장. 다시 소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개인과 소수 집단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전쟁과 테러를 일으키는 악의 무리에게 직접 대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조혜진 작가의 말처럼 빛과 멜로디가 내 안의 미미함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 더 먼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가 점등되기를 지금 나는 고요히 꿈꾼다는 말은 따를 만합니다. 숨어 있다가 찰칵하면 한꺼번에 모여서 피사체를 환히 밝힐 수 있도록 꿈을 잘 보살펴야겠습니다.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또 증언 계속해서 환기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로서뿐 아니라 보통 한 사람으로서라도 잊혀져 가는 것을 계속해서 말함으로써 혹은 문장으로 씀으로써 작가로서나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